자,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자기파 ABC가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가시광선, 적외선, X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잇몸 속 치아 사진을 찍는 데 사용된다. 이게 바로 X선이 되겠네요. 치아 사진이든지 뼈 사진, 이런 게 이제 X선을 이용합니다. 이 X선이 그 피부 정도는 통과하는데 뼈를 통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치아 사진도 치아가 뼈니까 가능하죠. 그다음 B는 인체에 방출되어 체온 분포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이게 적외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C는 모니터 화면에서 방출되어 다양한 색의 영상을 구현한다. 이건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V용 리모컨에 이용되는 것은 적외선이라고 했죠. 그때 내가 우리 몸에 적외선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하면 TV를 켤 수 있다고 했잖아. 예, 그걸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적외선이죠. 예. 진동수는 이제 진동수 순서 알아야 되죠. A가 진동수가 감마선 다음으로 크죠. 그리고 C는 가시광선 딱 중간쯤에 있으니까 A가 C보다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D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그림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1, 2, 3은 각각 등속도 운동,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자, 옳은 것은 기억. 자, 1에서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죠? 그럼 가속도가 0이고 R자임이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에서는 빗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이니까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간 거리가 속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속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3번은 포물선 운동이죠. 이때 R자임의 방향은 항상 중력 방향으로 연직 아랫 방향입니다. 하지만 운동 방향은 시시각각 변하죠. 그래서 이건 같지도 않고 반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핵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변에서는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가벼운 원자핵들이 반응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다음과 같은 핵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헬륨의 동위원소 두 개가 융합되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헬륨이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제 원자 번호가 2 더하기 2는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죠. 질량수는 3 더하기 3은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돼서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질량수는 기억이 4고요. 그 다음에 헬륨의 동위원소 이 녀석은 질량수가 3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서 질량결소는 헬륨의 동위원소와 수소 간의 질량 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질량결소는 요 헬륨의 동위원소 두 개 전체와 그다음에 반응 후의 입자들 전체 요 사이의 질량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이 반응은 질량수가 작은 질량수가 3인 원소가 질량수가 4인 원소로 변하니까 이 핵융합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에서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럼 참고로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이요, 3단계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소 원자핵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 요 두 개가 융합을 해서
중수소가 되는 과정이에요. 중수소가 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가 방출하겠죠. 예, 요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요렇게 해서 생긴 중수소 있죠. 요 중수소하고 또 다른 수소가 융합돼서 헬륨의 동위원소가 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들은 전부 다 다르니까 뭐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요 헬륨의 동위원소하고 또 이 헬륨의 동위원소가 융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헬륨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핵융합 반응의 경우 요 반응이나 아니면 요 반응 혹은 요 반응 아니면 그 지구에서 우리가 실험용 원자로에서 하는 반응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되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 이런 것처럼 실제로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거나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이렇게 그 소재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사실 상식적으로 미리 알고 있으면 자료 해석을 하는데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굳이 몰라도 뭐 이게 그냥 자료를 해석하면 되니까 일일이 다 그 사례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면 더 좋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 그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4번 문제입니다. 그림 원자 XY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에 대해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은 X의 스펙트럼선,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Y의 스펙트럼선입니다. 학생 A, XY 모두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빛을 흡수할 수 있어 했는데 요 600나노미터에 해당한 빛에 대한 스펙트럼선은 없죠. 그래서 요거는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진동수는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빛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고요. 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파장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파장이 기역하고 니은을 비교해 보면 니은이 더 깁니다. 그러면 진동수는 기역하고 니은을 비교해 보면 기역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냥 하다 보면 자칫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다 보니까 다시 검사는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과정을 그냥 손으로 적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실수 없이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학생 B는 맞죠. 그다음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도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여기 파장이 주어 있잖아요. 여기는 HF이고 여기는 HC 나누기 람다입니다. 그럼 람다를 비교해 보면 요 니은하고 디귿을 비교해 보면 디귿이 더 길잖아요. 그럼 에너지는 니은하고 디귿을 비교해 보면 니은이 더 커야 됩니다. 근데 니은이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학생 C는 틀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에 보완해야 될 점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수 없이 풀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과정을 적는 이런 연습을 반드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첫 페이지 아마 여러분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다시 안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풀 때 자칫 실수하면 진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 타격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정을 이렇게 써서 이런 식으로 쓰세요. 쓰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수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체 ABC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실험 과정: 아크릴관에 자석을 고정하여 저울 위에 놓고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요 결과는 요 아크릴관과 자석의 온전한 무게가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ABC를 각각 자석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매단 후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AC 모두 원래 무게보다 작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요 A하고 C는 자석을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C가 원래 무게보다도 더 많이 작게 나타났으므로 C가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고요. 따라서 C가 강자성체고 A가 상자성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는 남은 거니까 이제 반자성체고요. 그럼 반자성체는 이제 청력이 작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누를 테니까 요 기억은 아무것도 없을 때 저울의 측정값 1N보다는 크게 나타내야 되는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A는 상자성체이고 기억은 1보다도 크고요. 그다음에 나에서 C를 매달았을 때 C와 자석 사이에는 인력이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강자성체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 그래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속력이 같고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 AB의 시간 t = 0일 때 변이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t = 0 이후 x = 1m에서 a의 변이가 처음으로 1.5m가 되는 때는 t = 1초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변이가 처음으로 1.5가 되는 순간은 바로 이 부분이 지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나갈 때니까 1초 동안에 1m 이동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말은 결국에 요 A의 전파 속력이 1m/s라는 것을 약간 꼬아서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를 구할 수가 있죠. A에서 속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파장은 요만큼 모양의 길이가 파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값이 파장이 되겠죠. 이건 4가 되겠고요. 요게 람다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m/s는 주기분의 파장이 되니까 t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주기는 4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속력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죠. 이처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멍 때리는 바람에 이 두 물체 두 파동의 속력이 같다라는 조건을 놓쳤잖아요. 그러면 헤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속력이 같으니까 지금 A의 주기는 요건데요. B의 주기는 일단 B의 속력이 A의 속력과 같으니까 1m/s이고요. 파장은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요 태극 모양 요걸로 재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래서 요게 B의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B의 파장인 2 나누기 B의 주기 TB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TB는 2초가 됩니다. 2초. 그래서 주기는 A가 4초, B가 2초니까 4는 2의 2배이다. 맞죠? 그 B의 진동수는 B의 주기가 2초니까 그거의 역수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t = 1.5초일 때 x = 1에서의 B의 변이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지금 보면 B의 주기가 2초예요. 그러면 B의 4분의 1 주기는 0.5초인 거죠. 그럼 1.5초는 B의 4분의 1 주기의 3배가 됩니다. 따라서 한 4분의 1 주기마다 진폭만큼 변하거든요. 그러면 요 x = 1m인데서 이거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얘의 변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1 주기, 4분의 2 주기, 4분의 3 주기.
미안합니다. 1m에서의 변이는 그럼 틀렸네. 제가 잘못 풀었군요. 지금 푼 게 맞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저는 진짜 나도 맛이 갔나 보다. 내가 지금 잘못 풀어온 데는 내가 x 이퀄 2m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보면 틀린 거예요. 보면 x 이퀄 1m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1.5초일 때 b의 변이는 마이너스 1m가 됩니다. 1m. 그래서 틀려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일단 고쳐놔야 되겠네. 이 문제를 풀면서 지금 제가 약간 잠이 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속력이 같다라는 거 놓치고, 그다음에 x 이퀄 1m에서 해야 되는데 x 이퀄 1m인 데서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잔실수 실제로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런 사소한 실수하지 않도록, 저처럼 풀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7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컬링 선수가 스톤 A와 함께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는 스톤 B를 향해 A를 미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구간 1, 2의 시간 간격은 각각 0.2초, 0.05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바로 적어야 되죠. 얘는 0.5초. 이런 식으로. 진짜 내가 지금 상태가 이상한가 보다. 0.2초죠. 0.2초, 0.05초. 이거 AB의 질량은 20kg으로 같습니다. 이건 A의 속력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A의 속력이 늘어나는 것은 컬링 선수가 밀기 때문에 속력이 늘어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마찰이 없는 구간을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고, 이때 속력이 확 줄어드는 것은 이제 B하고 충돌하기 때문인 거죠. 자, 1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A의 속력이 지금 얼마만큼 변하느냐? 요 델타 V의 크기가 0.2죠. 그러면 질량이 20kg이니까 20 곱하기 델타 V 한 게 충격량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4N초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와 B가 충돌한 직후 B의 속력은 0.7m/s이다.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작용 반작용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A하고 B가 충돌하면 A가 받은 충격량이 곧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에서 A가 받는 충격량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A의 속력이 1에서 0.1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냐면 0.9죠. 요게 A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A의 속도 변화량인 0.9에다가 A의 질량인 20을 곱하면 A가 받는 충격량이자 B가 받는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A가 받는 충격량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근데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가 움직이거든요. 그럼 B의 나중 속도를 VB라고 하면 B의 질량 20kg 곱하기 B의 나중 속도 한 것이 결국에 B가 받는 충격량이 됩니다.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이 식을 비교해 보면 요거하고 요게 같죠. 그래서 A하고 B가 충돌한 직후 B의 속력은 0.7이 아니라 0.9m/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2에서와 1에서 한번 구해볼까요? 충격량 다 구했습니다. 자, 1에서의 충격량은 아까 구했죠. 요 4죠. 그러면 요 4를 0.2초로 나눈 게 1구간에서 받는 평균 힘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0N이 됩니다. 그럼 2에서 평균 힘은 2에서 충격량은 또 여기서 구했습니다. 요거 두 개 곱한 거 하면 되죠. 그럼 2구 18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시간은 0.05초죠.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요 지문이 맞는지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령을 알려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지문대로 등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요 녀석은 요 녀석의 몇 배라 돼 있죠? 8배이다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이게 안 맞거든요. 계산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요게 해보면은 이에서가 이래서 8배죠. 지금 미쳤네 진짜. 0.05분의 18은 요구한 거 아닙니다. 20 곱하기 8이다. 이렇게 해보면 요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보기대로 이렇게 해보면은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정확히 몇 배인지 구하는 것보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냥 판단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등식으로 세운 다음에 그 등식이 맞으면 맞는 거고 그 등식이 틀리면 틀린 거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게 여러분 훨씬 그 기니디 문제 푸는 게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8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는 각각 직육면체 모양의 물체 A, B, C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서 실피가 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각각 30N, 10N이고 가에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과 나에서 수평면이 C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각각 F0, EF0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순간 지금 보면 실의 질량과 모든 마찰은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B와 바닥 사이, C와 바닥 사이에는 마찰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좀 A, B, C를 하나로 묶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 실피가 벽에 작용하는 힘은 실피가 요 B에 작용하는 힘과 같고요. 그것은 C의 무게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진 거는 결국에 밑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게 30N이고요. 이 경우에는 실피에 걸리는 장력이 10N이니까 A의 무게가 10N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A의 무게 10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의 무게 30N입니다. 그럼 B의 무게만 모르죠? 그래서 B의 무게를 WB라고 할게요. WB.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결국 A와 B의 무게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10 더하기 W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나에서 수평면이 C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B와 C의 무게의 합과 같습니다. 얘는 WB 더하기 30이 되는 거죠. 요게 EF0와 같대요. 여기서 F0가 요만큼이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의 2배하고 같다라는 거죠. 2배하고. 그럼 F0 대신에 10 플러스 WB를 집어넣으면 이제 W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WB를 구하면 WB는 10이 됩니다. B의 무게는 10N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가에서 A가 B를 누르는 힘과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전부 다 작용점이 B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볼 거 없이 작용 반작용의 대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F0는요, 이 WB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20이 되죠. 또 질량은 자, C의 무게가 얼마였죠? 30N이었습니다.
요 B의 무게가 WB 구한 게 10N이었죠. 그럼 물론 요거를 중력과 속도로 나눈 게 질량이겠지만 중력과 속도는 동일하니까 어차피 무게의 B가 질량의 B가 됩니다. 그래서 30은 10의 3배죠. 그래서 D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와 같이 단색광 P를 각각 매질 A와 B의 입사각 세타0로 입사한다. 가에서 P는 A와 매질 C의 경계면에서 반사각 세타1으로 전반사하고 있고요. 나에서 P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각 세타2로 반사합니다. 그럼 똑같이 바깥에 있는 물질은 C이죠. C인데 동일한 조건에서 얘는 전반사를 했고요. 얘는 전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전반사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럼 전반사가 되려면 요 입사하는 쪽이 굴절하는 쪽보다 속력이 느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 차이를 보면 여기도 요렇고요. 여기도 요런데 이쪽이 더 차이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속력이 가장 빠른 쪽은 C 쪽이고요. 그 다음이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속력이 가장 느립니다. 자, 굴절률은 거꾸로죠. 그러면 C, B, A 순으로 굴절률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이렇게 써놓고 푸세요. 그래야지 실수는 안 합니다. 쓰는데 시간 진짜 얼마 안 걸려요. 그게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도 오히려 절약됩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1하고 세타2를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자, 이건 보세요. 요 세타3하고요. 요걸 제가 세타3라고 할게요. 요거를 세타4라고 하겠습니다. 요 둘을 비교해 볼게요. 자, 동일한 각도로 입사합니다. 요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이 거의 진공에서 빛의 속력과 비슷합니다. 가장 빠르죠. 여기 이제 속력이 느려집니다. 느려지는데 얘가 더 많이 느려지죠. 더 많이 느려지니까 이 각도보다 이 각도가 작은 게 이 각도보다 이 각도보다 작은 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둘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가. 그럼 얘가 더 크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 합친 게 90도잖아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요 각도가 클수록 요 각도는 어때요?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은 이 세타2가 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꾸로 해놨죠. 이 세타2가 더 작습니다. 그 디귿 나에서 P가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게 하려면 세타0를 증가시켜야 된다 했는데, 자 보세요. 얘를 증가시키면 얘가 증가됩니다. 그럼 얘가 증가되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이 감소하게 되죠. 그럼 얘가 감소하면 요 굴절각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반사가 안 되는데 얘보다 각도가 더 작아지면 굴절각이 더 작아지니까 더더욱 전반사가 안 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가 오히려 전반사 되게 하려면 얘를 줄여야 됩니다. 얘를 줄이면 얘가 줄고 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얘가 인계각보다 커지면 전반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라지 m, 스몰 m, 이 스몰 m인 물체 A, B, C가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한다. A와 B가 먼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된 후 C와 충돌하여 A, B, C가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한다. 충돌 전 A, B, C의 운동량의 크기는 각각 3P, P, 4P이고 A와 C의 운동 방향은 각각 플러스 X 방향 그리고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그 C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에 5분의 1배래요. 예. 그러면 충돌 전이 V라면 충돌 후는 그거의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V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B의 운동 방향이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B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고 칩시다. 그럼 요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4P가 되죠. 근데 얘는 왼쪽으로 4P니까 합치면 0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A, B, C가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B는 운동 방향이 요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A, B, C를 A하고 B하고 C가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의 총 운동량은 얼마가 되냐 하면 오른쪽으로 3P 그리고 왼쪽으로 P, 4P 그러니까 총 얼마가 되죠? 총 왼쪽으로 2P가 되죠. 그럼 왼쪽을 플러스로 하고 얘를 2P라고 합시다. 2P.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되니까 총 질량은 라지 M 더하기 3 스몰 m이고요. 그리고 충돌 후 C의 속력이 결국에 A, B, C 한 덩어리의 속력이기도 하겠죠. 요거 곱하기 5분의 1 V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C가 충돌하기 전 속력이 V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C가 충돌하기 전 운동량이 4P고요. C의 질량이 2M이고 C의 충돌 전 속력이 V입니다. 예. 그러면 P가 2P가 MV죠. 요거 하면은 4P가 2MV니까 2P가 MV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MV가 되는 거죠. 얘가 MV가. 그러면 VV 이렇게 날라가고 양변에 5를 곱해주면 M 더하기 3M은 5M이 되는 거죠. 따라서 라지 M은 2M이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네, 이것도 그냥 여러분 이 운동량 보존이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한 줄로 식이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동일한 전지 2개 그리고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D1에서 D5 그리고 동일한 저항 2개 스위치 S1과 S2로 구성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S1, S2의 연결 상태에 따라 빛이 방출되는 LED를 나타낸 것이다.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그럼 이 첫 번째 상태를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1은 닫혀 있고 S2는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방출되는 곳이 D2하고 D4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 플러스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순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플러스니까 쭉쭉쭉쭉쭉 따라오면 여기가 플러스하고 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가 P형이 되는 거예요. 얘는 N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계속 가면 여기가 플러스하고 맞닿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P형, N형 이렇게 돼요. 네. 여기까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얘는 얼마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얘도 순방향이잖아요. 순방향인데 여기는 불이 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최소한 역방향이면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는 역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역방향.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극이니까 이쪽이 N형이 돼야 되겠네요. 이쪽이 P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자 보세요. 얘가 이쪽으로도 전류가 흘렀다면 여기가 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는 불 들어왔다고 되어 있지 않죠. 그 방향은 이쪽으로는 또 전류가 안 흘렀다는 거. 그때 여기는 역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P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이제 모든 상태를 다 알 수가 있네요. 예, 알 수가. 뭐 볼까요? 자, X는 P형 반도체죠. 그럼 양공이 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S1이 닫혀 있고 S2가 열려 있을 때 지금 이 상태죠. 이 상태일 때 D4는 불이 켜졌어요. 그러면 전화 운반자가 접합면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형 반도체 양공은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문제죠. 기역은 D1, D2, D3, D4이다. 해보는 거죠 뭐. 자, 이것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얘는. 그럼 얘가 열려 있어요. 얘가 열려 있고 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가 볼까요? 뚜구두두두두뚜뚜두두. 역방향이죠. 삑. 얘는 불 안 들어옵니다. 근데 뚜두두두두뚜. 순방향이죠. 순방향입니다. 여기는 끊어진 회로입니다. 쭉 가서 얘도 순방향이죠. 쭉 갑니다. 가면 요 회로는 안 끊어져 있네요. 쭉 연결돼 있고 다 순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불 켜지고 얘 불 켜집니다. 그다음 이쪽으로도 가볼게요. 이쪽은 이제 다 끝났죠. 이쪽하고 이쪽은 끊겨져 있고요. 이쪽은 역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순방향이죠. 그리고 이것도 순방향이죠. 그리고 도착했죠. 그럼 이쪽은 다 순방향이니까 또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D2, D1 이렇게 되니까 얘만 안 켜지고요. 얘만 안 켜지고 나머지는 다 켜지네요. 네. 그래서 D1, D2, D3, D4니까 맞죠. 네. 그래서 기역디귿에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양하게 문제가 꼬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유형별로 나누기가 좀 힘들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회로를 그때그때 해석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2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아마 작년 수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사다리 역설을 모티브로 한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깃발 PQ는 B에 대해 정지해 있고 A는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운동한다.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 안에 있죠. P가 우주선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 자, 잘 보세요. 얘가 봤을 때 요 P가 우주선 앞쪽에서 지나가서 얘가 봤을 때는 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깃발이 앞쪽을 지나가서 뒤쪽을 지나갈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일어나는 장소가 보면 우주선 앞에 P가 지나간다. 우주선 뒤에 P가 지나간다.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시간 T는 기본적으로 늘어난 시간이 됩니다. 만약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었다면 고유 시간이었을 텐데, 근데 얘는 늘어난 시간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 자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요, B가 봤을 때는 우주선이 움직이죠. 움직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수축된 길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거 쓰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쓰세요 그냥 이렇게 수축된 길이. 다섯 글자는 언제 써요? 나중에 이걸 다시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쓰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수축된 길이 적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 요거는 고유 길이에요. 왜냐하면 P하고 Q가 정지해 있잖아요. 요 길입니다. 자, 그래 놓고 봅시다. 자, A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 A와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수축된 길이죠. 수축된 길입니다. 그러면 P하고 Q 사이의 고유 길이보다 작겠죠. 근데 요 L은 B의 관성계에서 본 거리였거든요. 아니면 이걸 그림에다가 그려놔. 요 L은 고유 길이에요. 고유 길이. 그리고 L은 수축된 길이에요. B 입장에서 본 거거든요. 예. 그러면 A가 바라봤을 때 P와 Q 사이의 거리는 P와 Q 사이의 고유 길이보다 짧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P와 Q 사이 거리는 A가 봤을 땐 수축된 길이고 L은 고유 길이니까 고유 길이보다 수축된 길이가 작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적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뭐고 L은 고유 길이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고유 길이가 수축된 길이보다 짧은 건 맞잖아요. 이렇게 이제 판단하십시오. 일단 니은 자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 뒤를 지나기 전에 Q가 우주선 앞을 지나간다라고 했는데 자 A의 관성계에서 바라보면 P하고 Q 사이의 거리가 수축된 거리죠. 수축된 거리니까 얘가 L보다 작아요. 이게 기억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A 관성계 입장에서 보면 요 P하고 Q의 길이가 자신의 길이보다 짧아요. 왜냐면 얘가 봤을 때 요 사이의 길이는 요 길이보다도 깁니다. 근데 얘가 봤을 때 요 사이의 길이는 L보다도 짧죠.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고 요 사이의 길이는 L보다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오면은 얘 입장에서는 얘가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P가 앞쪽을 지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Q가 앞쪽을 지나고 그 다음에 P가 뒤쪽을 지나고 Q가 뒤쪽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우주선 뒤를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상태가 있는 거죠. 요 P가 여기에 있고 이제 Q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 상태가 이제 Q가 우주선 앞을 지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Q가 우주선 앞을 지나는 상황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P가 우주선 뒤를 지나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사다리 역설이냐면 지금 얘 입장에서 보면 우주선이 요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주선 앞이 Q를 지나가는 사건하고 우주선 뒤가 P를 지나가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요 안에서 보면은 얘가 요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Q가 앞을 지나고 P가 뒤를 지나는 게 동시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앞을 지나는 게 먼저 일어나고 P가 뒤를 지나는 게 나중에 일어납니다. 이 사다리 역설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저번 그 수능 때 나왔는데 사다리 역설을 제가 알려줄게요. 여기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여기에 문이 있어요. 요게 문입니다. 문 A, 문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바라봐요. 얘가 관찰자입니다. 그럼 사다리가 요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의 사다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날아가는 상태에서 길이가 L이에요. 날아가는 상태에서 길이가. 그러면 이 사다리를 요 창고 안에 쏙 집어넣을 수 있죠. 맞잖아요. 딱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맞으니까. 근데 얘 길이는 고유 길이고 얘 길이는 수축된 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사다리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본다면 사다리 안에 있는 관찰자는 요 L보다 사다리가 더 길죠. 얘가 움직이니까 얘가 더 좁아집니다. 얘가 보면 얘가 이렇게 더 좁아지는 거예요. 얘는 더 길어지고 얘는 더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쏙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봤을 때는 사다리 앞쪽과 끝쪽이 요 문 B와 문 A에 딱 도착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지나가면 문 B가 이쪽을 지나가는 게 먼저 일어나고 문 A가 이쪽을 지나가는 게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의 이제 유명한 그 역설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사다리 역설. 그래서 저번 수능도 그렇고 이번 9월도 그렇고 요걸 모티브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 B의 관성계에서 저 B는 누구? 바깥에 있는 관성계죠. 우주선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크다 했는데 자 B의 관성계에서 보면 우주선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고유 길이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잖아요. 예, 고유 길이를 가는데 걸린 시간인데 그 아까 요 T는 뭐냐면 얘가 이 수축된 길이가 지나가는 시간이거든요. 예, 보면은 P가 우주선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P가 우주선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요 짧은 녀석이 짧은 녀석이 필요 없네요. P니까 얘가 봤을 때는 우주선 길이 자체가 L보다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보다 긴 거리를 이 속도가 V라면 V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T예요. L보다 긴 거리를. 근데 요 디귿의 이제 비관성계에서 요거는 뭐냐면 우주선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L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L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L보다 긴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긴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우주선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L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요 T는 L보다 긴 고유 길이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간이 더 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12번까지 했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파 문제도 여러분이 그 나중에 좀 특강 자료로 원해서 나중에 준비를 하긴 할 건데, 지금 미리 좀 얘기해 주면 요 입자에 대한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요 입자는 일단 보통 전자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 에너지를 쓸 때 쓰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쓰면 되는 게 있고 안 되고, 요거는 써도 돼요. 2분의 1 mv 제곱 하고요. 그리고 2m분의 p 제곱. 요 운동량이 파장으로 나타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2m분의 1에 람다분의 h 제곱. 요거 써도 됩니다. 요거 써도 되는데, 쓰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요거예요.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광자 한 개 에너지거든요. 이거는 광자는 질량이 없는 입자의 에너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룰 물질파로서의 입자는 질량이 있는 녀석의 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들어간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정도만 유의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쓰면 안 되는 식이 C는 람다 F, 그러니까 V는 람다 F죠. V는 람다 F. 요식 쓰면 안 됩니다. 요식. 그래서 요것만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파 문제 풀 때는 요식하고 요식은 쓰면 안 된다. 그럼 써야 되는 식은 에너지는 2m분의 p 제곱이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운동량이 mv죠. 요게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다. 요거 이제 거꾸로죠. 파장은 뭐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다. 요식하고 결국에 요 두 개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요 두 개. 13번 문제도 보면 그 입자 ABC의 물질파 파장의 역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써보는 거야. 물질파 파장이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잖아요. 그럼 이거 역수가 뭔지를 써보는 거야. 파장분의 1은 h분의 p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h분의 p다. 결국 이 값은 운동량에 비례하는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 자체가 크면 운동량이 큰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이 값이 같잖아요. h분의 운동량이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이 같은 거죠. 틀렸고요. 그럼 이제 속력은 어떻게 비교해 보느냐? 이 속력은 지금 보면 제가 운동량을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운동량이 P라고 합시다. 얘는 운동량이 2P가 되겠죠. 얘도 운동량이 2P가 될 겁니다. 그럼 식을 써보는 거예요. B에 대해서. 그럼 B의 운동량은 2P예요. 2P고 질량은 B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읽으면 되죠. 4m 제로입니다.
그리고 B의 속력을 VB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고 C도 저보고 보는 거예요. C는 운동량이 P예요. 질량은 EM0죠. 그리고 속도는 V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빠르게 하려면 이제 어차피 문자는 똑같잖아요. 문자는 PM0 똑같습니다. 그럼 숫자만 생각해 보면 요 VB는 4분의 2잖아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죠. 요 VC는 2분의 1입니다. 블라블라블라 같죠. 예. 그래서 속력은 B와 C가 같습니다. 자, 그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물질파의 경우에는 2분의 1 mv 제곱 쓰는 경우보다 2m분의 p 제곱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처럼 그냥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A의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p 제곱 그대로 쓰면 됩니다. 2 곱하기 A의 질량이 m0죠. 그리고 운동량이 2p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는요, 질량이 2m입니다. 2m0죠. 운동량이 p입니다. p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 문장대로 이렇게 써봐요. 얘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써보면 맞죠? 그러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돼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4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 양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절대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 그리고 C에서 D는 각각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 사실 이게 나와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PV 이꼴 nRT라는 식을 알고 있었으면 얘는 지금 T분의 P 값이잖아요. 기울기가. 그럼 T분의 P 값이 일정하면 V가 일정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PV 이꼴 nRT잖아요. nRT인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T분의 P예요. 그럼 T분의 P면 V분의 nR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일정하면 지금 갇혀있는 기체 일정량의 기체고 이거는 상수니까 그 V도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A에서의 부피는 V0예요. 그럼 자보세요. 여기 적어볼게요. 여기서는 부피가 V0예요. 그러면 B도 부피가 V0겠죠. 근데 PV 이꼴 nRT예요. PV 이꼴 nRT. 그러면 이 P0 곱하기 V0가 nR 곱하기 2T0거든요. 써볼게요. 자, B에 대해서. 자, B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 혹은 A에 대해서 써도 되겠습니다. A가 더 간단할 수도 있겠네요. A는 이렇게 되죠. P0 곱하기 V0는 nR T0죠. 그러면 C에 대해서도 적어보겠습니다. C는 지금 압력이 2P0죠. 그리고 C의 부피 모릅니다. VC라고 할게요. 근데 이때 온도가 얼마예요? 3T0죠. 3T0입니다. 그럼 VC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요 식하고 요 식을 연립해서 보면 V0는 P0분의 nRT0잖아요. 근데 VC는 그거의 2분의 3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 C에서의 부피는 2분의 3 V0가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요 녀석의 온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온도도. 그럼 이거는 이제 요 D 상태에서의 PV 이꼴 nRT를 써보는 거죠. 그러면 D는 압력이 P0죠. P0고요. 근데 부피는 2분의 3 V0입니다. 왜냐하면 얘도 부피가 안 변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2분의 3 V0면은 이때도 2분의 3 V0인 거예요. 요게 nRTD입니다. D에서의 온도죠. 그럼 P0 V0가 nRT0였으니까 그 P0 V0가 그거의 2분의 3배잖아요. 그럼 여기서 온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3 T0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열기관의 열 효율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열기관의 열 효율은 뭐냐? 한 순환 과정 동안에 흡수한 열량분의 총 한 일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요령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AB 과정, BC 과정, CD 과정, DA 과정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요 밑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총 4개씩을 써야 돼요. 자,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 이건 등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B에서 C로 바뀌는 과정, 이건 등압 과정이죠. 압력이 일정하죠. 그 다음에 C에서 D, 요거는 또 등적입니다. 그리고 D에서 A, 요거는 등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주어졌어요. 2분의 3 P0 V0죠. 그럼 이거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2분의 3 P0 V0 여기가 Q가 들어갈 자리죠. 그 다음에 W는 부피가 안 변합니다. 0이죠. 네, W는 0입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도 자연스럽게 2분의 3 P0 V0가 되겠죠. 지금 요 자리들은 다 이겁니다. Q는 W 더하기 잠시만요. W 더하기 델타 U 순서대로 적을 겁니다. 자, 그럼 BC 과정 볼게요. BC 과정. 자, BC 과정은 지금 Q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지만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델타 U가 플러스라는 거고요. 그럼 등압 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플러스면 전부 다 플러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QBC라고 그냥 둘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흡수를 할 거예요. BC 과정에서. 그 다음에 W 구할 수 있습니다. W 왜 구할 수 있느냐? 압력이 2P0로 일정하죠. 그리고 부피가 V0에서 2분의 3 V0로 증가합니다. 그럼 P 델타 V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2P0고요. 2P0고 그 다음에 그 부피가 2분의 3 V0에서 2분의 3 V0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1 V0 증가했죠.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예요. 근데 내부 에너지 변화는 잘 보면 좀 봐보세요. A에서 B로 바뀔 때 온도가 T0에서 2T0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2분의 3 P0 V0였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T0만큼 증가했을 때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P0 V0만큼 증가했어요. 그 말은 온도가 2T0에서 3T0로 변하는 이 과정도 온도가 T0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AB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온도 변화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때는 T0에서 2T0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2T0에서 3T0로 바꿨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QBC가 나오죠. QBC가 2분의 5 P0 V0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D 과정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CD 과정도 일단 Q를 알 수는 없죠. 바로 안 드러나죠. CD 과정은 등적 과정인데 Q가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QCD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얘는 아마 음수가 될 거예요. 근데 그냥 QCD라고 적겠습니다. 등적 과정이에요. W는 0이죠. W는. 자, 그 다음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온도를 구했잖아요. 온도를 구했어요. 그러면 온도 변화가 얼마인지 나오죠. 3T0하고 2분의 3T0니까 3 빼기 2분의 3 하면 2분의 6 빼기 3이죠. 그럼 2분의 3 T0만큼 변한 거예요. 2분의 3 T0만큼. 그럼 T0만큼 변했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2분의 3 P0였거든요. 그럼 이거의 몇 배가 되겠어요? 온도 변화량에 비례하거든요. 내부 에너지는. T0만큼 변했을 때 2분의 3 P0 V0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온도가 2분의 3배 더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2분의 3배 한 것이 이제 이 녀석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1.5 T0만큼 변했으니까 1.5배 내부 에너지가 더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에다가 그 나중이 2분의 3t 제로죠. 처음이 3t 제로죠. 네. 그래서 요만큼 이제 변해서 얘가 구해 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9 p 제로 v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D에서 A로 가는 과정 한번 볼게요. 이때 1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P0 P 델타 V로 구하면 되죠. 요 P는 P0고요. V는 2분의 3 V0에서 V0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죠. 나중값 빼기 처음값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V0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식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P0 V0 요게 1이 되고요. 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역시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온도가 2분의 1 T0만큼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온도가 T0만큼 줄어들었을 때보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절반이 될 거예요. 절반이. 근데 이제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T0만큼 변할 때 2분의 3 P0 V0였잖아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2분의 1이면서 줄어드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은 또 얼마가 되냐 하면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5 P0 V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각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량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AB 과정에서는 요만큼 흡수했고요.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는 요만큼 흡수했고요.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는 요만큼 방출했습니다. 그 DA 과정에서는 요만큼 방출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열 효율은 총 흡수한 열량분의 총 출입한 열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총 흡수한 열량은 P0, V0는 빼버릴게요. 다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2분의 3하고 2분의 5가 있죠. 요거하고 요거만큼이 흡수되었습니다. 그럼 총 한 일은 총 출입한 열량하고 같죠? 그럼 얘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 빼기 4분의 9 빼기 4분의 5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할 때도 여러분이 그냥 귀찮아하지 말고 식을 한 번 더 세우십시오. 그 분모 분자에 4를 곱하는 겁니다. 4를 곱하면 얘는 지금 2분의 8이잖아요. 2분의 8에다가 4를 곱하면 16이 되죠. 16이. 그리고 또 계산할 필요 없죠. 그럼 이만큼이 16이라는 거죠. 16이고 4를 빼면은 요 4가 다 날라가고 이거는 9 더하기 5니까 14가 되죠. 그러면 16분의 2 그래서 8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력학 관련해서는 조금 쉽지 않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것도 그냥 차근차근 연력학 제1법칙을 쭉 과정별로 써보면 풀이가 보였던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특징이 이처럼 요 중간쯤에 있는 문제들의 난이도를 높이고 마지막 쪽의 난이도를 좀 낮추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며 귤이란 자기장 영역 1, 2, 3을 지난다. 1, 2, 3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이고 문제 조건이 여기 있네요. 2와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와 3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2에서의 자기장 세기니까 제가 B2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얘가 B2고 여기도 B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속고리의 전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P의 위치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할 점은 지금 OD를 지날 때요. OD를 지날 때. OD를 지날 때면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X 이퀄 OD를 지날 때는 여기를 지날 때입니다. 여기를 지날 때. 그러면 얘는 면적이 증가하고 얘는 면적이 감소하죠.
그런데 유도 전류가 흘렀어요. 그럼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도가 꼭 방향도 같았다면 전류가 안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는 전류가 반드시 흘러야 된다는 거고, 요 두 개는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전류가 요 P점에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아보면 유도 전류의 한 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녀석에 의한 것도 유도 전류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고, 요 녀석에 의한 것도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은 여기는 자속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자속이 감소하면 원래 자기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2에서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고요. 그럼 3에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 유도 기전력은 그 두 효과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B2dV 더하기 B2dV 한 게 이제 I0랑 비례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얘가 D를 지날 때도, 여기를 지날 때도 I0가 흘렀죠. 그럼 이때도 요만큼의 유도 기전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요만큼의. 근데 여기는 길이가 2D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자기장의 크기가 B2와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도 B2, 여기가 만약에 B1이었다고 칩시다. 얘가 B1이었다고 치면 여기 지날 때 유도 기전력은 B1 곱하기 2dV거든요. 근데 요거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요 B1은 B1은 B2하고 그냥 같은 거죠. B2하고. 방향은 어떻게 되나? 이때 유도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흘렀어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흐르려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이 돼야 되죠. 그러면 지금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여야 됩니다. 따라서 요 B2는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와 2에서가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볼까요? 3D를 지날 때네요. 3D를 지날 때는 저 까만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요렇게 될 때입니다. 요렇게 될 때니까 지금 1영역도 지면을 뚫고 나오고 2영역도 지형을 뚫고 나오니까 요 녀석에 의한 변화는 없네요. 요 녀석에 의한 변화는 없으니까 요 녀석에 의한 것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요 녀석에 의한 거는 B2dV니까 요 녀석의 절반이죠. 절반이니까 얘는 2분의 I0를 흐르게 할 겁니다. 2분의 I0.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은 이제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되니까 플러스 Y 방향으로 여기에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도 맞습니다.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6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평면에 고정된 두 지점 S1, S2에서 발생시킨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두 물결파의 시간 t = 0일 때 모습이다. 점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세 지점이다. 그림 나는 PQR 중 한 지점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낸 건데요. 자, 0초일 때 변이가 0이었어요. 그러면 P점은 일단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여기는 상세 간섭이어서 쭉 0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P 아닙니다. 자, Q점 모르겠고요. R점 볼게요. R점은 0일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이가 최대여야 돼요. 근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차저차해서 Q점을 나타내는 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점은 지금은 변이가 0이지만 얘가 계속 점차 다가오면 여기가 사실 요선이 전부 다 정상파의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경로차가 0인 지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0이지만 마루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요선이 전부 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 하필 여기는 마루와 마루가 만난 거고 여기는 골과 골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언젠가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날 때가 있고 골과 골이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만나서 먼저 골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만나면 마루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예, 물결파의 속력이네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근데 우선 파장은 여기서 구할 수 있겠네요. 파장은 마루하고 마루 사이니까 요걸로 구하면 되겠네요. 요게 파장입니다. 몇 미터죠? 4미터죠. 그다음에 시간은 주기는 지금 요게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니까 요게 주기가 됩니다. 예, 주기는 2초입니다. 그러면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4 나누기 해서 2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t = 1초일 때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라 했죠, 제가? 이게 4분의 1 주기의 몇 배인지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주기가 2초예요. 2초니까 4분의 1 주기는 몇 초예요? 4분의 1 주기는 2분의 1초입니다. 그럼 얘는 4분의 1 주기의 몇 배예요? 2배죠. 아니면 반주기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진폭만큼 2번 간 거예요. 진폭만큼. 그래서 t = 1초일 때 수면의 높이는 p는 봅시다. p는 볼 거 없네요. p는 0이네요. 계속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점이니까. 근데 r점 볼까요? 자, r점은 골이었죠. 골이었으면 한 진폭만큼 이동하면 0이 되었다가 한 진폭 더 이동하면 마루가 됩니다. 그래서 요 r점은 마루가 되는 순간이에요. 마루.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a면은 그리고 여기가 -a면은 요거는 진폭이 a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이 a보다 낮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여차저차해서 q의 변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처음에 구했죠. 그래서 기억 디귿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로 수평면에 놓인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d0만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으면 물체는 빗면을 올라가 점 P에서 속력이 0이 된다. 이후 물체는 빗면을 내려와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최대 d1만큼 압축시킨 후 다시 빗면을 올라가서 Q에서 속력이 0이 됩니다. 자, 물체는 마찰 구간을 내려가는 동안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마찰 구간을 한 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점 RS는 마찰 구간의 양끝점이고요. 그 다음에 PQS의 높이는 4H, 3H, H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마찰 구간을 지날 때 감소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동일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갈 때마다 -E0만큼 감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식을 세울 텐데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는 없으니까 에너지 관계식, 그러니까 처음 역학적 에너지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빼면 나중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구간을 잡을 건데 처음에 얘가 D0만큼 압축시켰다가 처음에는 P점까지 올라갔죠. 요거를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잡으세요. 얘가 D0만큼 압축했다가 P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Q점까지 올라갔죠. 딱 여기까지 또 에너지 관계식을 쓸 겁니다. 그럼 처음에 여기서부터 P점까지 올라갈 때는 E0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요. 요렇게 가는 동안에는 3E0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 보세요. 2분의 1 K D0 제곱이라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찰 구간을 한 번 지나면 E0만큼 감소하죠. 그랬더니 역학적 에너지가 mg의 4h가 되었어요. 요게 기억식입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에너지 관계식이에요. 자, 두 번째 식은 요렇게 가서 Q점까지 가는 동안입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KD 제로의 제곱이 처음 역학적 에너지였는데 마찰 구간을 3번 지나가죠. 3번 지나갔더니 역학적 에너지가 mg의 3h가 되었습니다. 요게 니은이에요. 니은. 제가 팁을 알려주면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요, 결국에 mgh하고 2분의 1 mv 제곱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거나 아니면 mgh하고 2분의 1 kx 제곱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거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 E0를 없애기 위해서 3 곱하기 기억한 다음에 니은식을 빼볼 거예요. 그러면 E0가 날아가죠.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KD0의 제곱은 9mgh가 돼요. 그러니까 mgh랑 2분의 1 kx 제곱 사이에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로부터 벌써 보기 하나가 구해집니다. k 값이 구해지죠. 요 k는 d0의 제곱분의 9mgh죠. 그래서 니은은 일단 맞습니다. 니은은. 자, 그리고요. E0도 구할 수 있어요. E0도. 왜냐하면 요 KD0 제곱 대신에 KD0의 제곱 대신에 9mgh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E0하고 mgh만 남죠. E0하고 mgh만 남아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요 E0가 2분의 1 mgh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R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등속 운동을 한다면 이걸 지날 때 줄어드는 역학적 에너지는 요 높이 차이를 h1이라고 하면 E0라는 것은 결국에 mgh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나 여기서 운동 에너지 같잖아요. 그 말은 얘가 내려올 때 등속으로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포텐셜 에너지만 mgh1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게 E0예요. 그럼 이 h1이 얼마가 되겠어? h1이 바로 요만큼이 h1이 되겠죠. 요만큼이. 그래서 요 높이가 2분의 1 h. 요 높이가 2분의 1 h예요. 그럼 r점의 높이 나오죠. r점의 높이는 h에다가 2분의 1 h를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점의 높이는 네, 2분의 3h가 되겠죠. 2분의 3h. 잘못 풀렀네. 풀이에는 2분의 1h라 적어놨네. 아니죠. 2분의 밑에 있는 h도 더 해야 되죠. 그래서 2분의 3h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올린 데 없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 한번 구해볼게요. 용수철 상수는 구했고 D1을 구해볼게요. 그럼 D1이 들어간 식을 쓰면 되죠.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D1만큼 압축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시 올라가서 Q점에 도달할 때까지에 대해서 에너지 관계식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K의 D1의 제곱 빼기 마찰 구간을 지날 때 2분의 1 mgh만큼 줄어들죠. 이렇게 했더니 Q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mg 3h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뭐 D1을 구해야 되죠. D1을 구해야 되는데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식을 정리해 보면
2분의 1 K D1의 제곱은 MGH꼴로 나타내죠. 2분의 7 MGH꼴로 나타냅니다. 근데 D1을 MGH꼴로 표현한 게 아니라 D0하고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아까 구한 요 KD0의 제곱과 MGH 사이에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럼 MGH 대신에 9분의 1 KD0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얘는 2분의 7 곱하기 9분의 1 KD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2분의 1 미리 날리고요. 그 다음에 K 날리고요. K 날리면 요 D1 제곱은 9분의 7 D0의 제곱 되죠. D1은 루트 9분의 7 D0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3분의 루트 7 D0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디귿도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특정 두 지점에 대해서 에너지 관계식을 여러 개 세워봐야 돼요. 세워보고 거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경험상 팁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임의로 둔 변수들 있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E0를 제가 임의로 뒀잖아요. 그럼 임의로 둔 변수부터 없애보는 게 좀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면 제가 여기서 한 것도 E0를 없앴죠. 예, E0를 없앴더니 KD 제곱, KX 제곱과 MGH 사이 관계가 나왔어요. 보통 요걸로 그러면 그 역학적 에너지를 한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풀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KX 제곱 2분의 1 KX 제곱하고 MGH 사이 관계를 구하든지 운동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2분의 1 MV 제곱하고 MGH 사이 관계를 구하든지 그걸 구하다 보면 그 관계식이 키가 되어가지고 나머지들이 풀리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가 요즘은요 무조건 버려야 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 10번 중반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난이도를 낮춰서.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둬야 됩니다. 좀 어느 정도 쉽게 나왔을 때는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고정되어 있다. A와 B에는 각각 세기가 I0인 전류가 흐르고 C에는 세기가 I0보다 큰 전류가 흐른다. 그림 나는 X축상에 마이너스 D에서 플러스 2분의 2D까지인 마이너스 2D에서 2D인 구간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낸 것으로 X 이꼴 0과 X 이꼴 D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0, 0이다.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축상의 X 이꼴 3D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 문제는요 아마 나오면 그냥 찍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 조금 쉽게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 삼아 이제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먼저 무엇에 주목을 했냐면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보면요. 얘가 마이너스 2D인 지점으로 갈수록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하고는 거리가 먼데 여기 거리에 0에 수렴하잖아요. 그럼 요 녀석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플러스 무한대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가 어느 방향이죠?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그럼 여기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럼 B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되냐? 일단 요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요 크기가 I0인 전류가 그 A와 B에 흐른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2D인 지점을 가볼게요. 자, 2D인 지점을 가보면
여기로 갈수록 어디가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C가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A는 지금 모르겠네요. A는 모르겠고 이 C 잠시만 이걸 내가 어떻게 풀었지? 야 나도 헤매게 되네. D점 이거 C만 지배하는 게 아니죠. A도 영향을 주잖아요. A도 영향을 줘서 어쨌든 마이너스 X 방향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게끔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둘 다 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흘러야 되고요. 이거는 IC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만약에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려면 이쪽으로 흘러야 되죠. I0.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다른 조건도 맞아 떨어지는지를 한번 보면 그럼 요 지점 있죠. 이 가운데 지점. 가운데 지점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거리가 같죠. 그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또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그리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플러스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이것과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방향이 이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과. 자 그 다음 요 x 이꼴 d인 지점을 한번 볼게요. x 이꼴 d인 지점은 세 녀석에 의한 자기장이 합쳐서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만드는 것은 이 지점에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얘가 만드는 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얘가 만드는 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방향인데 지금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거리가 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얘가 만드는 이 지점의 자기장과 얘가 만드는 이 지점의 자기장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 전류가 이 전류보다도 더 세다라고 했습니다. 요 IC가 I0보다도 더 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조합이 될 수가 없고요. 이 둘 중에 누가 방향을 바꿔야 되냐? 얘가 더 세잖아요. 그럼 얘가 나머지를 이겨야 되니까 요 녀석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은 다 정해진 거예요. 얘는 이제 요 방향이 아니고 이제 요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거죠. 이러면 일단 요 방향은 다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식을 세워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본 게 이제 자기장의 합이 0인 게 가장 간단하니까 x 이꼴 d 지점에 대해서 식을 세울 건데 여기서 저는 약간의 요령을 피운 게 뭐냐면 지금 얘가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 길이를 곧대로 구하려면 막 루트가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만큼을 R이라고 뒀어요. 그러면 요만큼은 얼마가 돼요? 2R이 되죠. 그럼 요만큼은 얼마가 돼요? 3R이 됩니다. 3R. 그리고 요만큼이 R이죠. 그리고 요만큼이 R이 됩니다. 그럼 식이 간단해지죠. 어차피 비례적인 것만 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지점의 자기장이 0이라는 걸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A가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는 R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거 쓸 때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0은 해놓고요. K의 R분의 I0 이렇게 묶어서 I0가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길이는 나머지는 숫자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의해서는 R만큼 떨어졌잖아요. R만큼 떨어졌고 방향이 보세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면 요거 곱하기 1 한 게 그 자기장의 크기잖아요. 예. 자, 그 다음 요 녀석에 의해서도 지면을 뚫고 나오죠. 그럼 일단 플러스고요. 일단 거리는 3R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3분의 1을 곱한 게 그 자기장의 크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3분의 1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에 의한 것은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의 K에 R분의 I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하면 자 보세요. K 날라가고요. R 날라갑니다. 그럼 I0하고 IC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IC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요 계산하면 IC가 3분의 4 I0가 나옵니다.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이꼴 0을 보는 거예요. x 이꼴 0. x 이꼴 0은 자기장에서 A가 B0잖아요. B0는 해놓고, 그 다음에 x 이꼴 0일 때는 자 거리가 보세요. ER 이렇게 되죠. 예, 그 ER이 되고,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K의 R분의 I0에 ER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고, IC에 의한 거는 빼지죠. K의 R분의 IC인데, ER분의 IC인데, IC 대신에 이제 요 3분의 4 I0를 집어넣으면 되죠. 네, 3분의 4 I0. 그럼 요렇게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얼마 나오냐면 K의 3R분의 I0가 나옵니다. 그래서 B0가 K의 3R분의 I0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x 이꼴 3d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이잖아요. 예. 그럼 x 이꼴 3d이면 A랑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R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K의 R분의 I0인데요. A에 의해서는 R만큼 떨어져 있고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요. 그럼 이거에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B하고는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5R만큼 떨어져 있죠. 5R만큼 떨어져 있고 방향은 플러스죠. 그러면 플러스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는 볼까요? C는 좀 따로 할게요. C는 이제 지면을 뚫고 나오죠. 나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K에 얘는 R분의 IC죠. R분의 IC인데 R분의 IC가 3분의 4 I0잖아요. I0. 요게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K의 3R분의 I0에 묶어서 쓰면 요 곱하기 5분의 8이 돼요. 5분의 8이. 그래서 요만큼이 B0니까 5분의 8 B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거 있죠. 5분의 8 B0. 일단 전류 방향 구하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전류 방향만 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요렇게만 또 생각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쓸 수 있었다면 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이 복잡했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류 방향을 그 30분 내에 제한된 시간에 그렇게 빨리빨리 생각해낸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푸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난이도가 좀 더 쉽게 나왔을 때는 좀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9번부터 다음 시간에 또 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두 문제 마저 풀고 마무리합시다.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스몰 m, 4 스몰 m, 라지 m인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되어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B와 C를 연결한 실이 끊어졌을 때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B의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B, C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3D 그리고 10D만큼 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C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8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의 가속도를 가에서를 A라고 하면 나에서는 8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가속도의 방향은 가에서는 이쪽으로 가속도가 A일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역시 이쪽으로 가속도가 8A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이제 결국에 뉴턴의 운동 제2법칙 하고요. 그다음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관련된 문제이므로 일단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뭐 m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변하지 않겠죠. 여기도 mg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일단 B에 작용하는 중력 중에서 빗변 방향 성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FB라고 할게요. 여기도 역시 FB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질량 안 변하고 기울기 안 변하니까요. 그다음에 C에 작용하는 중력 중에서 빗변 방향 성분 요거를 FC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FC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선 여기서 보면은 요 A하고 B를 합친 요 녀석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를 3D만큼 간 다음에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D만큼 간 다음에 멈추게 되죠. 그러면 끊어진 순간의 속도를 V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B하고 C의 실이 탁 끊어진 그 순간의 속도를 V라 하고, 요 A하고 B를 합친 녀석하고 그 다음에 C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요 밑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인데요. 우선 그 실이 끊어지기 직전, 끊어진 직후, 그 끊어진 순간의 속도를 V라고 하면요. B 플러스 C는 이제 일정하게 속도가 감소해서 결국에 멈추게 되죠. 멈출 때까지 간 거리가 3D가 됩니다. 이때 시간을 T라고 둘게요. T. 다음 그동안의 C는 계속 속도가 증가하죠. 일정하게 증가해서 요 C가 총 간 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에 10D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그 자료들을 그대로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 C의 속도를 VC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면적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 면적과 관련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끊어진 직후에 A 플러스 B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요 끊어진 직후에 C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3D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이죠. 요거는 2분의 1 VT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V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D는 요 사다리꼴 면적이 됩니다. 요 사다리꼴 면적은 이 둘의 평균 속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직사각형 면적으로 구하면 되겠죠. 요 평균 속도는 V 더하기 VC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평균 속도인 2분의 V 플러스 VC 곱하기 T 한 것이 요 10D가 되겠죠. 그러면 요 식에서 D는 6분의 1 VT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얘는 6분의 10 VT가 됩니다. 즉 2로 나누면 3분의 5 VT가 되는 거죠. 따라서 VC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녀석은 요 녀석과 같다라는 식을 쓰면 V하고 VC만 남죠. 요 T는 날라가고요. TT 날라가고 V하고 VC만 남아서 VC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VC를 구하면 VC는 3분의 7V가 됩니다. 그럼 가속도를 비교해 보면 그 끊어진 이후에 C의 가속도가 8레이라고 했어요. 8레이. 요 8레이를 요 기울기로 표현하면 T분의 VC 빼기 V죠. 얘는 T분의 VC 빼기 V이고요.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VC 대신에 3분의 7V를 집어넣으면 거기다가 V를 빼면 3분의 4V가 되죠. 그래서 얘는 3T분의 4V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요 녀석의 기울기
요 녀석의 기울기는 A하고 B의 가속도, 요 녀석의 가속도를 뭐 AB라고 하면요, 요 AB는 마이너스 T분의 V가 됩니다. T분의 V. 그러면 요 T분의 V가 8A 곱하기 4분의 3이 되죠. 4분의 3.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6A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A하고 B를 합친 요 덩어리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6A니까 요 방향으로 이제 6A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미안합니다. 요거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요 방향으로 6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네요. 또 동일한 가속도 A를 이용해서. 그럼 얘는 이제 A, B, C를 하나로 묶어볼게요. 하나로 묶어보면 전체 질량이 라지 M 더하기 5 스몰 M이 되겠고요. 가속도가 A가 됩니다. 요거는 FC 빼기 FB 빼기 MG 이렇게 되죠. 이게 가해서 A, B, C를 하나로 묶었을 때 운동 방정식이 됩니다. 그 다음 나에서 A하고 B에 대한 운동 방정식 세워볼게요. 그러면 A하고 B는 그냥 여기를 플러스로 두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A, B의 전체 질량은 5M이고요. 가속도는 6A죠. 요거는 MG 더하기 FB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C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그럼 얘는 M 곱하기 8A는 FC 하고 끝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식에서 한번 잘 보세요. 요 FC 대신에 이걸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잘 보면 MG 더하기 FB 있죠. 그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MG 더하기 FB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FC 대신에 8 라지 MA가 되고요. 그 다음에 FB 더하기 MG가 30MA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0MA가 됩니다. 좌변은 MA 더하기 5MA죠. 여기서 이제 A는 다 날라가겠죠. 슉슉슉슉 이렇게 날리면 이제 라지 M을 오른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7 라지 M은 35 스몰 M이 됩니다. 따라서 라지 M은 5 스몰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9번 문제라서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차근차근하게 속도 시간 그래프 한번 해석하고 가속도를 동일한 문자로 표현을 한 다음에 MA 꼴 F를 써보면은 연립해서 풀리는 그런 문제이긴 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근데 좀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이고요. 자,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20번 문제입니다. 마치 처음 푸는 것처럼. 자, 그림 가와 같이 점전화 ABC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다. B와 C의 위치는 각각 X 이꼴 마이너스 2D 플러스 2D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B를 점전화 D로 바꾸어 고정한 것이다. BCD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BCD의 전하량을 일단 Q라고 쓰고 다 적어 놓겠습니다. 그림 다는 가와 나에서 양전하 P의 위치를 X축상에 옮기며 고정할 때 마이너스 2D에서 2D인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 FP를 나타낸 것이다.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 이꼴 2D인 지점을 보면요. 얘가 X 이꼴 2D인 지점에 가까워 갈수록 C하고의 거리가 무한대로 가까워지죠. 그러면 C가 P에 작용한 힘이 절대적일 겁니다. 근데 그 힘이 플러스 방향으로 무한대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C의 부호는 여기는 C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요. 반면에 X 이꼴 마이너스 D인 지점은 B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D로 수렴할수록 나머지 녀석이 작용하는 힘보다 B가 작용하는 힘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래프가 플러스 무한대로 수렴을 하죠.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리고 똑같은 전하량인데 지금 바뀌니까 이거는 부호가 반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건 마이너스 그대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요 녀석이 P에 작용하는 힘하고 요 녀석이 P에 작용하는 힘이 합치면 0이 됩니다. 요 지점은.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의 합력은 A가 P에 작용하는 힘이 다예요. 그래서 그 힘이 F0예요. 플러스죠. 그 말은 A가 양전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A가. 그리고 A가 2D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P에 작용하는 힘이 F0예요. F0. 근데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x = 0일 때 P에 작용하는 힘이 합력이 여기서 2F0예요. 2F0. 근데 여기서 A가 여기에 작용한 힘이 F0예요. 이건 안 변하죠. F0입니다. 그럼 여기서 B는 P를 오른쪽으로 밀고 C도 P를 오른쪽으로 당기는데 그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각각이 얼마씩이면 되겠어요? B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도 2분의 1 F0, 그리고 C가 얘를 당기는 힘도 2분의 1 F0. 이러면 합쳐서 2F0가 됩니다. 그럼 자 보세요. B하고 A의 전하량을 비교해 보고 있잖아요. 근데 B가 거리 D에서 얘를 미는 힘이 2분의 1 F0예요. 근데 얘가 거리가 더 먼 데서 미는 힘이 F0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음에도 더 세게 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량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CD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에서 P가 x = 0일 때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이미 구했죠. 이거는 F0입니다. F0. 그리고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이것도 구했죠. 이게 2분의 1 F0입니다. 그래서 F0는 2분의 1 F0의 2배죠. 이거 맞습니다. 다음 D끝. 나에서 P가 x = 마이너스 D에 있을 때 D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인데요. 그럼 얘가 여기에 있을 때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2분의 1 F0였잖아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D에 있으면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의 몇 배가 되겠어? 4배가 되겠지. 그럼 이때 2분의 1 F0였으니까 여기는 거기에 4배인 2F0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디귿이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